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7월 9일 일요일 광명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좀 안정적인 경주도 있었습니다만 12경주하고 14경주에서는 배당이 좀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2경주 때 양승원이 좀 서둘러서 넘어섰어야 되는데 너무나 좀 짧게 가져가다 보니까 결국 이재림의 선행활에 나갔었던 김민철이 간발의 차이로 추입승부 펼쳐나가면서 양승원의 김민철 후차권에서 거의 뭐 28배에 가까운 배당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고, 14경주 신은섭 참 깝깝합니다. 본인은 완급 조절에 나가서 짧게 가져가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원신제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악착같이 신은섭을 추조해 나가다 보니까 결국 방심한 신은섭을 상대로 원신제가 취입이 나왔었죠. 신은섭 참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좀 욕을 먹어도 요걸 좀 바가지로 얻어 먹었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원신제가 신은섭을 넘어서다 보니까 다소 좀 배당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두 경주에서는 배당이 나왔고 두 경주에서는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강자들 대부분 결승전 진출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12경주, 14경주, 13경주, 14경주 깝깝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특히 12경주는 세종하고 김포팀의 맞대결인데 과연 김범수가 엄정일, 정재원과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를 놓고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팀끼리 뭉친다면 김포팀 고전할 수도 있죠. 하지만 김범수가 정재원과 협공을 선택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세종팀과 김포팀의 강자들끼리 타협하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13경주 황승호 깝깝하죠. 김민배 활약이 나간다면 유리합니다. 하지만 박진영의 선행은 이재림이 활약이 나가게 된다면 최근 황승호 페이스 봐서는 고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14경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곽현명이 득점 높은 선수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김민철이 요즘 몸 상태가 좋죠. 김민철의 선행, 성낙승이 활약이 나가게 된다면 곽현명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결승 경주는 임채빈 인정하고 양승원이냐 정예민이냐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패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종할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역시 원신제가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원신제, 성낙송, 손경수, 임채빈, 이재림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신제, 성낙송, 손경수, 임채빈, 이재림 선수의 몸 상태가 좋았다 말씀드리면서, 인터벌 훈련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금요경주하고 토요경주 초반부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광명 특성급 12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이번 패성 재미있는 패성이 짜여졌죠. 세종팀 4명, 김포팀 3명 선수들이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성현하고 황준하가 힘을 쓸 수 있고 김우겸이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이를 김범수가 활약에 나가게 된다면 상당히 유리한 상황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정재원하고 엄정일이 특히 정재원 전일은 좀 아쉽게 마크에 만족했었습니다만 금요경주 때는 좀 직선에서 추위까지 나오면서 후차권 배당 만들어냈었던 정재원, 금일 김범수와 타협점을 찾아 나갈지, 아니면 김범수가 김우겸, 황준하, 박성현을 활용해 나가면서 김포팀 선수들 견제에 나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득점은 재원이 앞서 나가고 있죠. 김범수도 정재원의 저력을 배제하고 경주력 펼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두 번의 동반 입상 모두 다 김범수가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최근 들어서 정재원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범수가 황준하 선행 가능하죠. 박성현도 선행 가능합니다. 김우겸도 때려준다면 활약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재원도 김범수를 상대로 짧게 넘어서지는 버거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타협 가능성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번하고 7번의 동반 입장 쪽에 3번하고 7번, 3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을 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7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황준하가 전일은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만 선행력 발에 나간다면 충분히 김범수와 동반 입상 가능하죠. 요즘 들어서 황준하가 때리는 경주가 아니라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 많이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때릴 선수도 많습니다. 득점도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패서
세종 안승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3번과 1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주의 중심은 3번과 7번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까지는 함께 체크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팀 간 대결 왜 이렇게 자꾸 짜놨는지 모르겠습니다. 팀 간 대결이라고 붙여놓고 팀끼리 경주 펼쳐 나가는 게 아니라 팀의 강자들끼리 타협점을 찾아 나가면서 경주가 마무리가 됐었던 경주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 간 대결로 이거를 배당을 생각을 해야 될지, 아니면 강자들끼리 타협점을 찾아 나가야 될지 참 선택에 있어서 상당히 좀 변수를 좀 많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운영분배에서 왜 이렇게 자꾸 팀 간 대결을 짜놨으면 팀끼리 경주를 펼쳐 나가야 되는데 강자들끼리 타협점 찾아 나가다 보니까 팀 간 대결 무색하게끔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편성도 아무래도 김범수하고 정재원이 타협점 찾아 나가면서 팀 간 대결이 아닌 강자들끼리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경주로 마무리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 그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3번과 7번의 동반 입장 쪽이 이래저래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번 편성 세종팀이 선행력 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윤영구가 먼저 경제 주도권 잡아 나가고 정정과 엄정일이 오는 또는 엄정일이 힘을 쓰고 정전이 막혀 나가고 윤영구가 후미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세종팀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최근 고전했었던 두 선수입니다. 7번과 6번의 동반 입상이죠. 윤영구도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김포 안승 정도는 7번, 6번, 7번, 5번 정도는 7번, 6번, 7번, 5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범수도 세종팀 있긴 합니다만 정재훈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재훈을 배제하고 경주년 펼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과 7번 동반 입장 쪽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복승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타협점 찾아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3번, 7번, 6번 엄정일은 정재원의 뒤만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3번, 7번, 6번으로 삼복수는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황주나 박성현, 김우겸 한 명은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정재원이 빠지든 엄정일이 빠지든 가능할 것 같아요. 삼복수는 좀 배당 공략 충분히 가능하다. 현장에서 좀 삼복승은 좀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맞대결로 짜여지긴 했습니다만 강자들끼리 타협점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김범수가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상당히 좀 난해한 경주가 짜여졌어요. 황승호가 예전의 황승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발톱 빠진 호랑이인 것 같아요. 예전에 날카로움도 없었고 취입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취입 오히려 짧게 가다가 당하는 모습도 보여줬었고, 낙차 사고도 당했었던 황승호, 전반적으로 예전에 황승호는 분명 아니고 인지도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김민배 활약이 나갈 수 있고 한타키 김우영과 연합은 펼쳐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박진영이 선행 나서고 이재림이 마크, 황무현이 경주 주도권에 나가게 된다면 황승호 힘 한번 못 써보고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김포에서 개인적으로 훈련하고 있는 황승호 5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황승호 입장에서는 김민배 선행 활약이 나가게 된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경준형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한데 이번 편성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부터 한번 먼저 체크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진영이 연이틀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얼마 전에 박진영과 박병화가 동반 입상까지 성공시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타점 잡고 힘을 쓰면 시속감이 좋아요. 김민배에게 타이밍을 뺏기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 덮고 시작한다면 박진영의 이재림의 황무현이라고 한다면 김민배 믿다가 황승호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배당 가능성 먼저 생각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이 한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2번하고 6번이죠. 이재림도 몸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금요일 경주 때는 끊어 먹었었고 선행까지 나섰었던 이재림입니다.
2번하고 6번 동반 입장 쪽. 금일은 박진영이 때리고 이재림이 취입해 나가는 2번과 6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황무현 마크되면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6번이 때려주고 이재림이 마크에 나가게 된다면 황무현은 자리 벌리면서 후면에서 나올 선수들 견제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을 먼저 생각하고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6번입니다. 2번하고 5번이요. 파업 안승 쪽에 이번 편성 먼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민배가 요즘 들어선 고전하고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타점 잡았을 때는 11초 때 초반 언저리 시속이 나오죠. 그 시속이면 황승우가 충분히 이재림 견제 가능한 상황이란 점에서 4번이 때려주고 7번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7번과 4번의 동반 입상, 7번과 4번 동반 입상 가능하죠. 이재림이 후미에서 날라오게 된다면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황승우가 가면 74하고 72하고 74 이번 편성 기본적인 전략이 돼야 된다. 74, 72 이번 편성 기본적인 전략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배하고 박진영이 힘 대결입니다. 박진영이 먼저 덮고 시작하면 이재림 안승 가능할 것 같고, 김민배가 내선 잡고 황승호가 후미권 추조에 나가게 된다면 박진영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이재림까지 고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림과 황승호 양분에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복승도 배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인 것 같습니다. 파업 완승, 비파업 완승 양분에서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속보 음성 정보를 통해서 삼복승에서 좀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성락송이 금요경주 때는 재미를 많이 봤어요. 하지만 전일은 신은섭과의 몸싸움에서 성락송이 털렸습니다. 성락송이 신은섭을 털었어야 되는데 반대로 타다 보니까 내선에서는 신은섭, 외선에서 성락송이 있다 보니까 성락송이 털렸습니다. 본인이 내선을 팠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박진영이 넘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털리면서 결승 가지 못했었던 성락송. 하지만 객관적인 기량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죠. 김민철하고 박일호하고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반면 곽현명 입장에서는 류재민, 김동훈, 신동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동현이 때리고 곽현명이 몰고 가서 취입해 나가기엔 좀 버겁죠. 그렇다고 류재민이 때리고 곽현명이 몰고 가게 된다면 류재민도 타이밍 잡으면 시속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류재민이 선행력을 발휘해 나갈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곽현명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컨디션 괜찮았었던 김민철이 과감하게 힘을 씁니다. 성락송이 막혀 나가죠. 박일호가 후미권 견제 나가게 된다면 어차피 이번 편성 파업 선수들이 먼저 주도권 잡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파업 선수들은 후미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김민철이 힘을 쓰고 성락송이 몰고 가고 박일호가 홈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파워 완성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락송이 젖혀도 김민철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5번하고 2번의 동반 입장 쪽을, 전 5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을 파워 라인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일호가 쫓아가면서 몸싸움에 약한 치고 나올 수 있는 곽현명 견제 나가게 된다면 5번과 4번 동반 입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위하고 5사입니다. 성락송 중심으로 파업선들 묶어서 5위하고 5사 먼저 노려보자,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위하고 5사 경주권 먼저 기대해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류재민이 타점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곽현명이 몰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3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3번하고 6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는 점. 동설팀 선수들입니다. 3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성락송이 연이틀 컨디션 괜찮았었던 김민철과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5번과 2번 쪽 우선하시되 5번하고 4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비파업 안승이라고 한다면 류재민이 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3, 6이나 3, 7은 양분에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결승 15경주입니다. 임채빈이 강축이죠. 임채빈을 놓고 후착을 찾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가 있습니다. 정예민하고 신은섭, 조용한이 동설팀 선수들이기 때문에
2번, 5번, 7번으로 자리 잡았을 때 과연 임채빈이 2번 활약에 나가게 해서 5번을 뒤에다 붙이느냐 아니면 동설팀을 뒤에다 붙이고 양승원을 활약에 나가면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갈 것이냐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혜민 뒷자리 마크하기 위해서는 뭐 신윤섭도 자리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양승원도 오면 신윤섭 금요경주 때 챙겨줬기 때문에 양승원에게 자리 양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 SS반이죠. 임채빈하고 양승원입니다. SS반에서 떨어진 강급된 정혜민, 올 초 피지컬 100이라는 TV 프로그램 나와서 상금 못 받는 2등 했었고 또 신혼여행까지 다녀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페이스가 조금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아쉽게 SS반에서 내려왔었던 정혜민, 하지만 뭐 기량은 녹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잡아 돌리면 10초대 후반 시속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임채빈도 정혜민에게 그랑프리 때 당했기 때문에 정혜민을 의식한 경주는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정종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188에다가 체구도 100kg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채빈이 170이 안 됩니다. 169예요. 76kg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혜민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SS반은 양승원이긴 합니다만 임채빈은 정혜민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6번하고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6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수성팀이 자리 잡게 된다면, 동설팀이 자리 잡게 된다면 아무래도 임채빈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양승원 달고 쏘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은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만고만한 배당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동설팀 이점을 사령해 나갈 수 있는 정혜민 쪽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6번과 2번 쪽 우선 하시되 6번하고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빨래줄 경주로 끝나게 된다면 아무래도 6번, 2번, 1번 3복승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동설팀이 3명이나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양승원의 뒷자리를 김민준이 막혀 나가거나 정혜민의 뒷자리를 신은섭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은 3복승에서 좀 갈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6번, 2번, 1번 3복승 뭐 점배당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 정혜민의 동설팀이 많기 때문에 임채빈이 동설팀 견제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 3복승에서는 배당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현장에서 좀 3복승 체크해 보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쉽게 끝난다면 6번, 2번, 1번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이냐 6 하나냐를 놓고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인데, 전 6번과 2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주랑 책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